안녕하세요. 평생을 교단에서 화학을 가르치다 정년퇴임한 올해 65된 오정숙입니다. 제겐 32살 먹은 아주 똑 부러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수진인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혼자 산지 벌써 5년이 넘었죠. 자기는 이제 완벽한 어른이고 독립된 개체라면서 엄마 도움은 한사코 거절하는 아주 자존심 강한 딸입니다. 저도 믿었죠. 제 딸이니까요. 적어도 그날 딸의 자취방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다 큰 자식은 그냥 둬야 한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자식의 자취방이 인류 생존 가능 구역일 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온유월 쉰 닭처럼 걸걸한 겁니다. 몸살 감기에 된통 걸렸다나요? 어미 된 마음에 가만 있을 수가 있나요? 당장 찹쌀 불려서 전복죽 쓰고 배랑 도라지 푹 고아서 꿀 타서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딸내미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가 딸의 집이 아니라 아마존의 어느 미개척 정글이나 혹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난 체르노빌의 어느 실험실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현관 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이었어요. 딸의 말에 따르면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더니 그건 맥시멀리즘을 넘어선 택배 카오스 상태더군요. 상자들을 겨우 헤치고 거실로 들어서니 소파 위에는 입었던 옷가지들이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있고 바닥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빅뱅 이후 우주가 형성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했죠. 평생을 원소 주기율표의 질서와 화학식의 균형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그야말로 아놈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픈 딸에게 죽을 먹이려고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코를 찌르는 시큼털털한 냄새. 저는 직감했죠. 아, 이곳에서 무언가 발효 혹은 부패라는 위대한 화학 반응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구나. 싱크대에는 언제 먹었는지 모를 그릇들이 담겨 마치 새로운 생명 탄생을 위한 원시 수프처럼 보였습니다.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죽을 데울 냄비 하나는 있어야겠기에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 하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정체불명의 녹색 균사체가 엉겨붙어 따라오더군요. 페니실린의 발견이 이런 시기였을까요? 저는 잠시 이 신종균을 학계에 보고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수지니우스 푸르스름균이라고 명명하면서요. 더 가가는 냉장고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형형색색의 반찬통과 포장 용기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어요. 마치 테트리스 게임의 마지막 단계를 보는 것 같았죠. 맨 위 칸에는 작년에 제가 싸준 명절 나물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언제 샀는지 모를 우유가 고체 치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채 칸에서는 액화된 양상추와 싹이 트다 못해 정글을 이룬 감자가 발견됐고요.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각종 유기 화합물의 저온 숙성 실험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저의 하이라이트 신생명체를 발견한 겁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 희끄무레한 막 같은 것이 솜털처럼 피어 있는데 이게 버섯인지 곰팡이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미지의 생명체였어요. 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화학의 영역을 넘어선 생물학, 아니 어쩌면 외계 생명체의 영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큰 자식은 정말 어른일까요? 냉장고에서 신생명체를 창조하고 싱크대에서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그들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어른이 맞을까요? 제가 이 아수라장을 보고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 방에서 딸아이가 어기적어기적 기어 나오더군요. 아픈 와중에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겠다면서요. 저는 기겁을 하고 말렸지만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서 물의 양과 끓는 점, 그리고 면의 가수분해에 대한 모든 과학 법칙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라면 봉지에 분명히 물 550ml라고 쓰여 있건만 딸아이는 대충 냄비에 반쯤 물을 붓습니다. 과학에서 정량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늘 물이 끓기도 전에 면과 수프를 동시에 투하하는 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이건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라 밀가루와 조미료를 이용한 비결정질 혼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이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죠. 수진아, 물이 끓어야 면을 넣어야지. 끓는 점 이상이 되어야 면의 전분이 제대로 호화가 된단다. 그리고 수프를 먼저 넣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면이 잘 익지도 않아.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딸아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하더군요. 아,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대충 먹으면 되지 무슨 라면 하나 끓이는데 노벨상 탈 일 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바로 저 순간이었어요. 다 큰 자식에게 엄마 말 좀 들어. 소리가 절로 나왔던 순간이요. 오수진, 너는 이게 지금 대충 먹는 걸로 보이니? 이건 음식에 대한 모독이고 과학에 대한 도전이야. 싱크대에 있는 저건 페니실린이고 냉장고에 있는 건 라듐이라도 되니? 엄마가 평생 화학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내 딸의 부엌이 유해 폐기물 처리장 같을 수가 있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제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고함에 딸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픈데 엄마가 와서 잔소리만 한다고요. 그 우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제가 딸을 야단치려고 온 게 아닌데 말이죠. 결국 그날 저는 딸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마치 화학 실험실을 정리하는 연구원의 심정으로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색깔 옷과 흰 옷을 분리하지 않고 세탁기에 넣으려는 딸에게는 염료의 이염 현상과 분자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고 유통기한 지난 약을 먹으려는 걸 보고는 화학적 변성에 따른 약효 감소 및 부작용에 대해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엔 반항하더니 나중엔 체념한 듯 그냥 모든 걸 맡기더군요. 두어 시간 낑낑대며 집을 정리하고 나니 그제야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깨끗해진 부엌에서 제가 가져온 전복죽을 따뜻하게 데워 딸아이에게 먹였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부모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어른이 되어도 내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모습, 살림 엉망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져서 잔소리를 퍼붓게 되지만 그 잔소리 안에는 사실 아프지 마라, 잘 좀 챙겨 먹어라, 제대로 하고 살아라 하는 걱정과 사랑이 99.9%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도 저는 가끔 긴급 위생 점검을 핑계로 딸의 자취방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눈에는 부족한 거투성이죠. 하지만 이제는 잔소리 대신 말없이 냉장고를 채워주고 반찬통을 닦아주고 나옵니다. 딸아이가 끓여주는 과학 법칙을 무시한 그 비결정질 혼합물 라면도 제법 맛있게 먹어주고요. 결국 부모는 자식이라는 과제를 평생 풀어야 하는 영원한 학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네요.